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임방글 변호사, 하재건 평론가, 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 내용은 직접 한번 들어보고 황 대표의 해명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 하고 지금 시민들에게 우리 같이 힘을 합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저에게 메모를 하나 주셨어요. 독재자의 후예는 누구다? 김정은.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당해서 제가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했더니 왜 민경욱 대변인이 여기다 써왔어요. 대변인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내가?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지시는 아니죠. 어이 그럼 무슨 소리.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그거 딴 사람 얘기한 거지.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천만의 말씀에. 저게 좀 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명확하게 들리진 않아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5.18에 대해서 독재 후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지금 인천의 메가더 동상 앞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면서 아마 그걸 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독재자의 후예는 바로 김정은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제 어떤 김정은의 대변인 이 지시라는 말이 좀 들리긴 했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걸 밑에서 누가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제 서로 어떤 그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가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외신을 인용해서 이제 한 발언이 출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대변인 지시라는 이야기가 결국 이 중요한 정치 쟁점으로 부각이 돼서 결국은 또 이와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논쟁이 또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시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대변인이라고 했을 때 여권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주고받는 형태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이게 사실은 보면 이미 이 발언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핑퐁식으로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보면 사실은 지금 국회가 좀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국민들 여론도 크고 또 국회 내에서도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 어쨌거나 이 논란을 어떻게든 좀 누가 끊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불씨를 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그러면 또 청와대가 또 불씨를 살리고 야당과 지금 청와대가 뭐 정면으로 맞붙은 양상이 되어버리니까 오늘은 또 이제 여당에서 중진들이 아주 대규모로 그냥 각자 다 또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메비우스의 띠같이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논쟁이 지금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독재자의 후예라는 건데 임방금 변호사님, 황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 안 했나 봐요. 그거를 민경욱 대변인이 써가지고 주니까 그때 입장을 조금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나는 뭐 생각 안 하고 있는 이 뭐 메모지에 와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이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이제 그런 연설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독재자의 후예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도 지금 그 입장입니다. 아무도 독재자의 후예가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이것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에게 독재자의 후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뭐 북한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독재자의 후예라든지 이런 단어 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공방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본인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대꾸를 안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실수도 있었는데 단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최근 북한의 단도미사일을 포함한 그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to North Korea's recent launches of projectiles that include short-range missiles. 저희가 영어 번역까지 보내드렸는데 영어 번역에서는 단거리 미사일로 번역을 했다는 건데 하재근 표현님, 네. 단도미사일이란 단어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단어는 없고 네. 뭐 신조어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단도미사일이라고 해서 네. 단도라고 하니까 마치 탄도라는 단어를 잘못 라고 오해할 수 발음한 거 있죠.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네.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탄도라고 하면 얘기가 좀 심각해지는 것이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북한 제재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럼 남북 대화라든가 북미 대화라든가 여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예. 이게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 원래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할 때 즉석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원고가 다 있고 예. 거기 번역한 사람이 원고 보고 번역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통역할 때 번역한 거 보니까 거기에는 단거리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단거리라고 나는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단도라고 말을 한 것 자체를 이 생각을 잘 못한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왜 어디서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그 말을 그럴 헛말이 때가 나올 있죠. 때가 있거든요. 남이 바로 잡아주면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그렇게 좀 헛말이 나왔다. 약간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혹시 탄도인가 하고 하나의 좀 해프닝이 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면 뭐 저는 분명히 실수 같아요. 예. 근데 이 실수가 이제 실수로서 또 안 느껴지는 이 파장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4일, 9일 날 이틀에 두 번에 걸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냐 놓고 여전히 우리 정부는 아직도 조사 중이다, 분석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이 단어를.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군 당국에서는 이건 이스칸다르급 이제 미사일이고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미군 쪽에서는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예. 미국 지금 세너헨 국방장관 대행 같은 경우는 탄도 미사일로 본인은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탄도 미사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트리거 조항이라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추가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북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만약 또 제재를 하게 되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계속 뭔가 말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뭐 심지어는 홍길동 정부냐, 홍길동 군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저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일 놀란 거는 국방부가 놀랐어요. 이게 왜 대통령 입장이 달라졌냐? 그래서 국방부와 기자들이 이제 고민정 대변인한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예. 물어서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 이례적으로 대통령한테 혹시 단도미사일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통령이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된 것인데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이 북한 미사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굉장히 그렇죠. 민감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의외의 논란으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대통령의 발언을 바로 가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게 이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고민정 대변인도 그걸 인지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만약에 단도미사일이라는 것이 탄도미사일을 잘못 이제 발언한 것이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바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게 뭐 맞는 것 같은 것이 그때 실시간 통역되고 있었던 그 연설문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해프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요. 홍준표 전 대표도 여기에 좀 거들고 있는데 5.18과 관련해가지고요. 이현종 의원, 이 내용이 5.18 민주운동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고 좀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18 기념식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5.18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네. 이제 헌법에 전문에 넣는 거라든지 그런 어떤 좀 울컥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지금 전 대표가 그럼 당신은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바로 80년대, 바로 그때 그렇죠. 합격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도 결국은 대통령도 결국은 시험 보려고 그때 시험 공부를 한 것인데 결국은 이제 시위에 나가지 않고 근데 왜 지금 와서 어떤 면을 보면 상당히 이제 5.18에 대해서 어떤 부채적인 느끼는 것처럼 이야기하느냐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5.18 때 그때 유명했던 서울역 집회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시위가 5.18 전으로 해서 굉장히 시위가 고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5.18 이틀 전에 사실은 이제 회군 명령이 내려집니다. 심재철 의원 그렇죠. 할 때 심재철 의원이 얘기했었죠. 서울대 예. 총학생 할 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에 그 시위에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결국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5.18 문제를 문 대통령만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아마 그런 차원의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즉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어떤 그 사법시험 보느라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예. 왜 지금 와서는 5.18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것이냐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한 것인데 예. 조금 사실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예. 그런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유치장까지 갔다 왔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재근 평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실을 봐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한 게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5.18 당시 상황이 어떠한 의미로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15 해군 때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학생들이 10만 이상이 모였다가 해산했던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복학생으로서 현장에서 해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 해산을 했고 민주화 세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때 서울역에서 해산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인 그러니까 다음 날은 아니죠. 또 어쨌든 5월 17일에 이제 비상계엄이 확대가 되고 광주에서 그렇게 신군부가 그런 짓을 벌였구나. 우리가 예. 해산만 안 했어도 신군부가 감히 그렇게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죄의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현장에 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한 부채감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확실하게 이 지점에서 매듭을 짓고 싶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유치장에 있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인데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왜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사법시험이 끝났을 시점이거든요. 예. 5월 달에는 결과만 기다리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한 것인지 뭐 혹시 또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또 광주에 있었던 사람만 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좀 예. 홍준표 전 대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취임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에서는 가지 말라고 내년에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온 것처럼 얘기를 한 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5.18에 대한 부채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또 회군에 어떤 했던 것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부 들어서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헌법 개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으려고 했지만 이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5.18 특별법을 지금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을 지금 중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떤 진상조사위원 문제로 해서 지금 8개월째 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헬기 기총사격이라든지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주 쪽에서는 또 그런 문제에 대한 많았고 최근에 또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5.18에 어떤 북한군이 갔다든지 예. 또 이거는 폭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것은 아니다. 내가 정말 이 정권에 들어서서 이것만큼은 좀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어떤 본인이 정말 이런 이 참회 또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